자, 3번 문제. 다음 가연물 중 분해 연소하는 물질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일단 3번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연소의 종류인데 이제 상태별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서 상태별 연소의 종류. 자, 상태별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기체, 그리고 액체, 그리고 고체. 이걸 우리가 상태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기체의 연소 형태의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액체의 연소 형태의 종류가 있고 고체의 연소 형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기체라고 하는 건 연소하는 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기체의 연소 형태는 확산연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확산연소. 그래서 기체는 일반적으로 화재가 났다라고 하면 다 뭐냐면 확산연소예요. 주변으로 확대되는 연소 형태를 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개가 기체에서 예혼합연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체 연소 형태에서 이 예혼합연소다라고 하는 건 미리 혼합하는 연소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적당한 농도로 섞어서 혼합을 해서 연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료의 무엇을 효율을 높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화염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비화재시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체 연소를 예혼합 연소라고 보게 되고요. 확산 연소는 화재 시 화염의 연소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걸 확산 연소라고 하게 돼요.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액체의 연소 형태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액체 연소는 일단 첫 번째 증발 연소가 있어요. 대부분 액체 가연물들은 이 증발 연소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액체 상태이다가 뭐가 된다고요? 베이퍼, 증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형성된 증기에 불이 붙는 거, 우리가 증발연소라고 하게 되고요. 그럼 증발연소를 한다는 얘기는 증발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액체가 기화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B점 액체 가연물에서 일어나는 연소 형태다라고 정리 한번 하고 있으면 되고, 또 다른 연소 형태로 뭐가 있냐면 이제 액체에서 분해 연소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액체에서 분해 연소는 이제 잘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긴 한데요. 요거 우리가 고비점 액체 가연물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이상 현상, 연소 형태로 보게 됩니다. 자, 고비점 액체 가연물이라고 하게 되면 증발이 잘 되지 않는다. 증발이 잘 되지 않아서 열을 받는 부분이 열 분해가 되면서 액체 표면에 사실은 불이 붙어 있는 상태가 돼요. 이것도 사실은 불꽃이 거의 보이지 않는 연소 형태를 띠고, 요건 불꽃이 많이 보이는 연소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소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걸 체크 한번 하셔야 되고, 자, 고체 가연물이 제일 일단 시험에 중요하게 많이 나와요. 자, 고체 가연물의 연소 형태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게 됩니다. 자, 고체 가연물 하게 되면 기억하셔야 될 게 표, 분, 증,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단어 체크를 한번 하고 계셔야 돼요. 표, 분, 증자 이렇게 체크 한번 하셔야 되고, 자, 표라고 하는 건 표면 연소, 자, 분하면 분해 연소, 또 증하면 증발 연소, 자하면 자기 연소가 되게 됩니다. 자, 고체 연소 형태 종류는 네 가지. 표, 분, 증, 자 이렇게 체크 한번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 때, 고체 가연물은 시험에 나올 때 이제 종류로 묻는 문제도 나와요. 종류로. 그래서 고체 가연물 중에서 표면 연소하는 것들, 혹은 여기 종류를 나열한다면 얘가 고체에서 무슨 연소한다? 표면 연소한다. 이렇게 찾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고체에서 표면 연소하는 것들, 얘가 앞에서 말했던 이 연소를 말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류가 숯, 코크스, 그리고 목탄, 뭐 이런 것들이 조건 내에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말했던 불꽃이 없는 연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체에서 분해 연소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연물의 경우 대부분 다 분해 연소하는 것들입니다. 종이, 목재, 섬유류, 합성수지류, 뭐 이런 것들을 내라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열을 받게 되면 해당 물질이 뭐가 되면서 열 분해라고 하는 반응을 일으키고요. 열 분해가 되게 되면 일단 내부에 있는 물질이 분해가 되어서 먼저 가연성 기체류들이 먼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재에 토치로 태우려고 불을 막 하고 있다 보면 이 목재 표면에 우리가 봤을 때 아지랑이 같은 게 막 보이죠. 그리고 목재 표면이 새카매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일시에 불이 확 하고 붙게 되는데요. 일단 처음에 열을 가했을 때 여기서 아지랑이 같은 기체가 나온다는 얘기는 내부가 열분해가 되면서 가연성 기체류가 튀어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분해연소라고 하게 돼요. 자, 근데 증발연소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죠. 고체에서 말하는 증발연소라고 하는 건 고체가 증발된다 라고 하는 의미는 승화성 물질을 나타내요. 어떤 물질? 승화성 물질. 승화성 물질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나프탈렌 아시죠? 그죠? 그리고 성냥. 성냥에 있는 부분이 이제 황성분입니다. 황. 요것도 지금 증발연소인데요. 자, 그러면 분해연소하고 증발연소하고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승화성 물질이라든가 나프탈렌, 황 이런 것들은 이 황 성분 자체가 고체일 때도 뭐고요? 황이고 기체가 되었을 때도 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분 자체가 기체도 있고 고체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열을 받으면 얘가 분해되는 건 아니고 그냥 바로 뭐가 된다고요? 증발되어 버린다고요. 그런데 목재나 섬유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합성 분자들인데 열을 받게 되면 걔네들이 분해가 되어서 먼저 기체 성분은 튀어나오고 또 고체 성분은 그대로 내부에 남아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존재하는 것들이냐면 숯 이런 것들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증발연소는 승화성 물질이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하고 계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자기연소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맨유위험물, 오류위험물, 자기반응성, 자기연소성 물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NT, 다이너마이트 물질, 그래서 오류위험물 들어가는 것들이 자기연소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정리가 한번 되셔야 될 부분입니다.